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학원을 보낸다 그러면 좀 어떤 그 학원을 보내는 게 좀 좋을지, 그다음 학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교육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 부분인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제가 뭐 사교육 20년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학원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학원에서 소위 말해서 성과를 내줘서 학원을 계속 이름을 높여주는 그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 선생님들 급여와 학원의 유지 경비를 대주는 그런 충실한 고객들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거는 지금 처음에 만약에 국제학부 에세이 특강을 제가 한다. 그래서 100명이 들어와서 딱 듣는다. 그러면 처음에 레벨 테스트 겸해서 기출문제 하나 딱 돌리고 난 다음에 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딱 제가 받아보면, 여기서 10명에서 좀 15명 정도 이 수업을 듣는 게 의미가 있겠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진짜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지난 한 5, 6년 아니면 길게는 12, 13년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에서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이 문제집 풀고 입시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고 그런 애들한테, 야, 너네들은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 강의 취소해라. 그 학원 다닐 필요 없고 그냥 딴 거 해라.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 잔인해.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야, 그게. 학원에서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입학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레벨 테스트 보고 딱 그러면, 한 10에서 15% 뭔가 합격이나 비슷한 결과를 내겠고, 나머지는 올해 해도 별로 성과 없겠다라는 눈이 딱 보이거든요. 수업 듣는 태도라든지 이렇게 딱 보면은. 그거를 그 자리에서, 야, 너네 지금 그걸 해서 또 피저빌리티 테스트라고 그래. 아까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지출 문제를 시간 내에 풀게 하고 또 오픈북으로 풀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 향상이 가능한지 그걸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냉정하게 해가지고 너는 벌써 지금 점수가 50점인데 1년 내내 공부를 해서 60점을 올린다 그러면 모든 입시는 80점 이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올림픽 정신인 거야. 참가의 의의를 두고 그냥 그 시험에 한번 같이 경쟁률을 높이는 데 가는 거야. 그럼 뭔가 유의미한 입시적인 결과를 내려면 80점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60점인데 얘가 80점대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1년 진짜 머리 싸매고 하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얘가 40점대인데 그 오픈북으로 해서 그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봤더니 60점이 나왔다. 그럼 60점 나온 애한테 너는 공부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현장에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서 공부 말고 다른 길이 있고 네가 더 하늘로부터 받은 재능이 있고, 외국 애들은 이게 되는데 서양권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30, 40%인데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7, 80%예요. 거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이게 학원에서의 의미가 있는 애들은 상위 10에서 15%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 유형에도 대비하고 저 유형에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아까 제가 그 비유를 드렸잖아요. 학원은 슈팅 연습하는 거라고. 같은 그 기출문제랑 비슷한 동형 모의고사 계속 반복해서 풀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기본적 원리는 아는데 유형만 조금 바뀐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그 부분에서 변동성을 줄여가지고 더 안정적으로 점수를 내가 90점대면 90점대를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다녀가지고 의미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슈팅 연습이 아니라 학원에 와서 패스 연습을 해야 된다. 학원에서 지금 그 기본 개념을 설명한다. 개념부터 이제 다시 정리해서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이렇게 단계를 가자고 한다. 이건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사실은. 공부 그릇이 기본적으로 된 상황에서 공부 의지가 충만하고 또 그런데 그런 인프라나 학원이나 기출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동형 문제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던 애가 와서 공부를 하면 한 달 만에 레벨을 하나씩 올려가면서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공부 포텐셜이 있었는데 방법론을 몰랐던 애들은. 근데 기본적으로 포텐셜이 없는데 학원에 갔다 안 친다고 해도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닌 거거든요, 사실. 그거를 이제 초중 때까지 중학교 2학년 이전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을 만들 수 있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어. 그럼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막 드릴을 시키면서 시키고 이건 이렇게 하고 외워! 이해가 안 되면 통으로라도 외워! 이런 거지.
수능 그 영어에서 어떻게 했어요? EBS 반영 비율이 높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났죠? 그 해석 지문을 통으로 외우는 거야. 그런 엉터리 영어 공부를 막 시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가변적으로 겉으로 보이기에 점수를 조금씩 올려주는 거는 보여주는 공부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진짜 자생력을 넓혀가지고 정말 5, 60점대이었는데 그걸 뭐 8, 90점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거는 지가 공부하는 힘이어야 되거든요. 스스로 몰입해서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문제 풀이 방법을 본인은 생각은 안 하는데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주고 푸는 요령을 알려줘서 해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원에 가야 될 애들은 이게 상위권 중에서 나중에 뭐 수능 만점 맞은 애들 다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학원 다니는 게 도움이 됐다고 그러면 자기가 틀리는 자주 미적분에서 어떤 유형 문제가 있었다는 거냐. 근데 그 동일한 유형의 문제들 저 학원 선생님은 한 7, 80개 막 다양한 숫자도 바꾸고 뭐 하고 이렇게 유형도 바꾸고 그런 그다음에 뭐 삼각함수랑 연계한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그 문제의 풀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가지고 완전히 좀 스킬이 좀 익어가지고 그런 문제는 더 이상 틀리지 않게 됐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공부 그릇이나 기본기까지 끌어올려가지고 하는 건 학원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만약에 그런 상위권, 초중등 상위권에서도 아까 학원 가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건 아까 영재고 과고 정도에서 수학 선행, 기본적으로 아까 선행도 이게 중학교 수학을 못 따라가는데 선행을 시킨다?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중학교 수학을 하는데 거기서도 지금 CD가 나와. 근데 얘를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시킨들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중학교 수학에서도 개념이라든지 파악이라든지 이게 좀 안 되는 좀 상황인데 그거에 쫓겨가지고 남들 지금 다 가가지고 벌써 대치동에서는 중학교 2학년 애가 지금 수능 수학을 푼다, 수투를 한다 막 이러니까 거기 가서 문제 푸는 것만 보고 앉아 있으면 그게 자기 실력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대치동에서도 수포자가 넘친다는 거예요. 제 스스로 푸는 능력이 안 되고 그냥 그 푸는 걸 본 거야. 보고 그걸 진도를 나간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몇몇 대치동 학원에서는 진짜 진도를 나가고 했는지 체크를 하고 레벨 테스트를 완전히 통과해 올려주고 그러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애들은 이미 사실은 그런 다른 공부를 어느 정도 중학교 같을 때 평범하게 해도 고등학교에서부터 따라가도 사실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 공부머리가 되는 애들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그러면 조교에서 공부머리가 되는 애들 땡기면 그게 또 좋은 거냐? 저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 안에서 그러면 모든 공부는 공부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수학을 그 정도 선행을 땡겼다면 다른 데서 빵꾸가 나게 돼 있어요. 영어에서 빵꾸가 나든지 국어에서 빵꾸가 나든지. 이게 그거를 다 하면 천재죠. 응? 초등학교 5학년이고 중학교인데 고등학교 수학까지 했어. 그럼 얘가 국어도 고등학교 국어 수준을 할 수 있을까요? 영어도 수능 만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런 애들 가끔 있다니까. 국제중, 그 다음에 대원외고 1, 2등 해서 서울대 가는 그 상위 1, 2% 있는 거죠, 막. 서울 과고를 가서도 하버드 어드미션을 받는 애들이 있는 거지, 막. 그런 애들하고 우리 애를 비교해서 이렇게 같이 달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걔는 0.001% 애들인 건데. 공부머리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서울 과고에서 하버드 갈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국어를 잘하면 영어가 빵꾸 나요. 국어를 그 정도 강도로 수학을 고등학교 강도로 그래 땡기면 다른 거에서 뭔가 빵꾸가 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른 학원들에서 뭘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뭘 이렇게 땡기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학원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대원칙으로 제가 드리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애가 가고 싶어 했느냐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나는 지금 그 내신이 안 좋아서 논술 전형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논술학원 지금 가고 싶으니까 논술학원 보내줘 라고 그런다든지 엄마 내가 지금 고등학교 와서 지금 내신을 지금 했는데 다른 공부는 다 할 것 같은데 수학은 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힘들고 그런데 지금 다른 내 친구가 무슨 학원 가고 있다는데 그 선생님 굉장히 개념 설명 잘 해줘가지고 나는
그거 들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이거 보내줄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보내주란 말이에요. 괜히 애 손 끌고 이 학원 저 학원 끌고 다니면서 레벨 테스트 보지 말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애가 고마워하는지. 예. 지금 뭐 우리 학원에서도 가끔 그 애들 보면 이제 엄마 카드 갖고 와가지고 긁잖아요. 근데 지냐 생각 수업 시간 들지도 않으면서 그냥 엄마 이거 그걸 긁으라 뭐 이렇게 지금 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이거 이번 달에도 또 특강 하나 더 들어야 되는데 이거 계속 들어야 되는 건가요? 한 번만 듣고 뭐 이렇게 좀 더 안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거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이게 이런 애들은 뭐야? 우리 집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지금 엄마 아빠가 나한테 투자를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진짜 수업 시간 정신 차려서 좀 듣고 하나라도 하고 재수하지 않아서 반드시 올해 대학을 가고 뭐 이런 마음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고마워하는, 학원 보내준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학원을 다닐 때 성과가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학원 운영자료도 20년 동안 그 카운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봤을 때. 근데 왜 자꾸 그 학원 선생님들 월급하고 학원 전기세하고 그거를 열심히 그렇게 애들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애들을 보내주는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우리 학원 수입은 많이 늘어나고 뭐 학원 배당은 많이 늘어나서 감사하긴 했는데 참. 그 두 가지 원칙으로 하면 우리 애를 어떤 학원에 보낼까? 학원이 어디가 좋은가? 그 평판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대치동 같은 경우 그 명문학원에 가고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편할 것 같으세요? 여름 방학이나 방학 시즌 되거나 학기 되면 엄마들 머릿속에서 전쟁이 납니다. 학원 시간표를 어떻게 짜야 될지. 대치동은 종합반이 아니잖아요. 목동이나 뭐 이런 데는 아예 종합반으로 그냥 그 안에서 쭉 다 해서 애들 레벨별로 해서 큰 대형 학원들이 있는데 대치동은 과목별 다 분화 학원들이에요. 과학은 어디 가야 되고 사회는 어디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단지 막 들어오고 그다음에 학원 설명회도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러면 여기서 들어보면 우리 애가 이쪽이 맞는 거고 저기 들어가면 저기가 맞는 거고 이런 거죠. 방학이나 이제 학기 시작할 때는 전쟁이 머릿속에 지진이 나요. 그 다음에 그 학원 못 들어가면 지금 밑으로 대기반에 들어가야 되고 그 학원 꼭 가야지 우리 애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데 못 들어가면 두바심이 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명문학원에 너무 가가지고. 그럼 그 명문학원에 가서도 그러면 평정심을 유지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치동에 제가 20년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 학원에서 성과도 내고 애들 관계성이 좋은 그 집안 엄마들의 학원 선택 기준은 뭘까요? 애가 가고 싶어 하는 학원을 보내는 거죠. 애가 알아보는 거죠. 엄마 나 수학은 여기가 좋다고 그러는데 나 거기 갈 거야. 우리 지금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 누가 있는데 그 학원 거기 다니거든? 엄마 나 거기 좀 보내주면 안 돼? 이런 거죠. 지금 민사고 수석하신 그 김태훈 씨라고 하는 민사고 수석하고 서울대에도 수석 졸업하신 그분이에요. 지금 파라스타라고 하는 그 창업 기업을 만드신 그분인데 그분이 공부 자존감이나 공부에 관련된 책도 많이 쓰고 지금 이제 사업가로 이제 변신하셨는데 공부에 관련된 책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학원 하는 얘기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그 학원 다녀서 오히려 성적 안 나왔던 학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수학학원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엄마가 가라고 한 학원. 거기서 내가 하기 싫더라는 거야. 내가 좋아가지고 이거 배우고 싶어서 했는데 엄마가 이거 너는 부족하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가는 학원은 하기 싫대. 공부 잘하는 애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 자기주도권을 뺏으면 중상위권 이상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권이 없는 애라고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해서 얘는 아직 공부 동기가 안 된 거예요. 그 돈을 아꼈다가 적금을 들어두고 나중에 진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유학하고 싶은 거, 사업하고 싶은 거 그때 한 방을 밀어주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요? 돈 주고도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그냥 뭔가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게 좀 의미도 없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